여러분, 오늘도 지갑 속에 그분 잘 모시고 계시죠? 네. 10,000원짜리 속 그 인자한 할아버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세종대왕님입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탈탈 털리다가도 지갑 속 이분 얼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좀 깨드려야겠습니다. 이 온화한 성군 미소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폭주하는 짐승남의 민낯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종대왕, 알고 보면 조선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독보적 사랑꾼이었습니다. 자녀 수 22명, 부인만 최소 6명. 낮에는 집현전 불 밝히며 한글 창제하느라 눈이 충혈되셨는데 밤에는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을 창제하신 겁니다. 그럼 바람둥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신분 따위 개나 줘버린 지독한 수뇌보와 내생남의 끝판왕을 찍은 분입니다. 오늘 세종의 은밀한 사생활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400년대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1400년 전 세종의 사랑은 시작부터 서바이벌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주인공은 조광지처 소원왕후. 근데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누구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조선의 3대 왕 이방원이죠. 훗날 외척 세력으로 세종대왕이 고생할 걸 미리 걱정하고는 세종의 장인어른과 처가를 다 없애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는 가족이 모두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혹시나 문제될까봐 사돈 집안을 어느 날 갑자기 날려버린 겁니다. 조정은 난리가 났죠. 신하들은 당장 중정 갈아치우라고 거품 물고 달려듭니다. 자, 여기서 세종의 진짜 성격 나옵니다. 세종은 한글 만들 때 보셨듯이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불도저거든요. 그는 울고 있는 부인 손을 꽉 잡고 선언합니다. 내 마누라 절대 못 보낸다. 온몸으로 그 서슬퍼런 칼날을 다 막아내요. 그러니 이런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소원왕후 한 명한테서만 자식이 무려 10명이 태어났답니다. 조선 왕비 중 압도적 1등입니다. 해만 지기만 하면 신하들이 나랏일 논의하자고 붙잡아도 뿌리치고 중전처소로 칼퇴근을 했다는 거죠. 낮엔 나라 걱정, 밤엔 부인 생각. 이분 진짜 사랑꾼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을 넘게 껌딱지처럼 붙어 지내던 소원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그야말로 영혼이 가루가 되는 슬픔에 빠집니다. 당시 세종은 이미 당뇨와 안질로 몸이 만신창이었는데 내 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며 통곡을 멈추지 않았죠. 기록에 의하면 왕이 아이처럼 울기만 했다고 적혀있다고 하네요. 보통 왕들은 왕비가 죽으면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새장가를 가기 마련인데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전은 소원왕후 한 명뿐이다 라며 죽는 순간까지 새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빈자리를 끝까지 비워둔 채 오직 그녀만을 그리워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 이도의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텅 빈 마음을 안고 밤새 연구에 몰두하던 세종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신분을 뒤흔든 진짜 파경 로맨스, 노비 옥분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전이 떠난 뒤 세종의 마음을 훔친다운 타자. 누굴까요? 화려한 양반집 주수? 아니요. 관청의 노비 출신 옥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청소 업무, 말단 직원이랑 사랑에 빠진 겁니다. 조선 전체가 멘붕이었죠. 신하들이 전하 제발 채통 좀 이라며 도끼 들고 상소 올리는데 세종은 당당합니다. 신분이 밥 먹여주냐? 내 눈엔 옥분이가 제일 예쁘다. 세종은 그녀를 정일품 신빈 김씨로 파격 승진시키는데 이게 그냥 예뻐서가 아닙니다. 세종은 여인의 목소리와 지성에 미치는 뇌생남이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연구할 때 곁에서 책을 읽어주는 옥분이의 목소리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죠. 노비 출신 옥분이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무려 6남 2녀, 총 8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 특히 아들만 6명을 낳았는데 이건 조선시대를 통틀어 후궁 중에서도 역대급 기록입니다. 세종이 밤낮 없이 나랏일로 바쁜 와중에도 옥분이 처소만큼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특히 여기서 세종의 미친 사랑꾼 포인트. 옥분이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스님이 되겠다고 울자 유교국가의 왕인 세종이 궁궐안에 그녀만을 위한 개인 전용절을 지어줍니다. 신하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난리를 치든 말든 내 여자 마음 추스르는 게 나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식이었죠. 이런 지극한 정성 덕분인지 옥분이와도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종의 이 지독한 사랑꾼 기제 알고 보니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하죠.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보세요. 철을 군주인 줄만 알았는데 이분도 사랑 앞에서는 대책 없는 남자였습니다. 조광지처와 불같은 사랑을 하며 무려 29명의 자녀를 뒀거든요. 세종의 그 뜨거운 에너지는 바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K유전자였던 셈입니다. 이 유전자는 아들 문종에게도 이어집니다. 근데 문종은 연애운이 좀 없었어요. 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 고생을 했는데 세종은 이때 직접 발벗고 나서서 며느리 교체 작전을 진두지휘합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사는 꼴은 못 본다. 이거죠. 유교 국가의 왕이기 전에 자식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악역을 자처한 열혈 아빠였던 겁니다. 결국 세종은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여인과 결합할 수 있도록 끝까지 판을 짜줬습니다.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가 아주 사랑 때문에 조선왕실을 들었다 놓았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핵심 질문. 장묘에 앉을까지 하여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세종이 대체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와서 밤낮으로 사랑을 나누고 22명의 자식을 낳았을까요? 이번엔 세종대왕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건지 지지고 볶아보죠. 자, 이건 세종대왕의 수라상입니다. 힌트는 바로 이건데요. 정답이 뭔지 아셨나요? 식탁 위에 주로 어떤 음식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바로 고기였습니다. 세종의 고기 사랑은 거의 역대급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실록에서도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수라상의 메뉴 중에서도 너비아니 소고기를 넣은 궁중떡볶이, 고기 젤리인 족편, 소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도미면 등 대부분의 반찬이 고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그의 아버지인 태종이 죽으면서 남긴 주언이 우리 주상은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내가 죽어도 고기는 꼭 먹여라 였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상 중에는 고기를 안 먹는 게 예법인데 세종은 고기를 안 먹으니 기력이 없어서 나란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또한 세종은 고기뿐만 아니라 유제품도 좋아했는데 당시 귀했던 우유로 만든 타락죽을 보양식으로 즐겼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생긴 질환인 당뇨와 각종 성인병 때문에 몸이 부을 때면 타락죽으로 기력을 보충하며 다시 연구에 몰두했다고 하죠. 심지어 세종은 고기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물리거나 직접 고기 요리법을 신하들에게 훈수까지 뒀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니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시겠죠? 하루 4끼를 꼬박꼬박 육식으로 채운 이 어마어마한 칼로리. 이게 바로 밤샘 연구와 뜨거운 로맨스를 가능케 한 천연 영양제이자 조선을 이끈 불멸의 배터리였던 겁니다. 결국 세종은 몸은 만신창이었을지언정 고기 힘으로 버티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과 백성들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불태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 힘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던 세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운동 부족이었죠. 세종은 책 읽고 고기 먹는 건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지만 움직이는 건 딱 질색이었습니다.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인간미가 느껴지네요. 성군 이면에 숨겨진 고기 닭다리 하나에 행복해하고 내 여자 지키기 위해 왕관까지 걸었던 뜨거운 남자. 우리가 그를 더 존경하게 되는 건 그가 완벽한 신이 아니라 우리처럼 고기 좋아하고 사랑에 목숨 걸었던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세종의 은밀한 이중생활 아주 배부르게 지지고 볶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엔 세종대왕님처럼 맛있는 고기 든든하게 드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역사 속 루머나 로맨스 제보해주시면 제가 아주 바삭하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지지고 볶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